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취미 하나 정도씩은 가지고 있을 텐데요. 저도 그나마 짬내서 넷플릭스 보는 게 요즘의 취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은 특이한 취미를 가진 분들도 있는데요. 스웨덴의 어떤 분은 달팽이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집을 색칠해 주고 다시 풀어주는 취미를 가지고 있다고도 하고, 한 외국인은 매미 껍데기를 모아다가 이렇게 전쟁신을 만든다고도 합니다. 러셀 크로는 취미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소 살피기라고 밝혔다는데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소 찾는 것부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노인과 바다로 유명한 해밍웨이는 술 잔뜩 먹고 배 타고 나가서 바다에 톰슨 기관총 갈기기가 취미라고도 하는데요. 이번엔 이렇게 뭔가 이외진 할 만한 특이한 취미를 가진 분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이상한 구도로 사진 찍는 남친입니다. 2007년에 올라온 글인데요. 남친과 만난 지 1년 다 되어 가는데 남친이 최근에 이상한 취미를 붙였다며 자꾸 이상한 곳에서 사진을 찍게 하고 사진 찍을 때도 차렷 자세만 강요한다고 합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지나가서 부끄러운데도 아랑곳하지 않는다고도 하는데요. 다른 커플들은 벚꽃 구경 가서 이쁘게 찍을 때 본인은 이상한 사진만 찍는다고 하는데 이런 남친 귀엽게 봐줘야 하냐며 사진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진들을 여친이 10장 정도 찍으면 본인은 이런 사진 1장 찍는 정도라고 합니다. 거기엔 남친이 귀신 있는 곳에 여친 데려가서 같은 모습으로 찍게 한다는 댓글들이 달리기도 했는데 15년이 지난 지금도 이유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수말벌에 쏘이는 취미입니다. 2019년 곤충 갤러리에 올라온 글인데요. 진짜로 장수 말벌을 잡아서 일부러 손가락을 쏘게 한다고 합니다. 처음 쏘이면 야구 방망이로 내려치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하는데요. 꿀벌은 그냥 따끔하기만 한데 장수 말벌은 손가락이 아작나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처음 쏘이고는 일주일을 알아누웠었는데 대여섯 번 반복하다 보니 이젠 내성이 생겨서 반나절이면 회복된다고도 하는데요. 장수 말벌한테 쏘였을 때 그 쾌감이 너무 좋다고 합니다. 장수 말벌로 시작해 더욱더 계속 훈련해서 독사고 뭐고 어떤 독에도 끄떡없는 만독 불침 경지까지 수련할 생각이라고도 했는데요. 실제로 장수 말벌에 쏘인 분들이 인터넷에 올린 사진을 보면 손이 이렇게 퉁퉁 부풀어 오른다고 합니다. 실제로 벌초하다가 말벌에 쏘여서 사망하는 사고가 매년 일어나기도 하였고, 미국에도 장수 말벌이 진출해 골머리를 알아 이런 진공 청소기로 잡아낸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위험한 취미인 것 같네요. 다음은 의정부 을지병원의 화석 수집입니다. 얼마 전 트위터에는 세상에서 제일 이상한 곳에 있는 공룡 화석이 아닐지도 모른다며 트리케라톱스 화석을 보러 다녀왔다는 분의 글이 올라옵니다. 정말로 을지병원에는 트리케라톱스의 화석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 정도로 보존 잘 된 화석은 세계적으로 희귀한 축에 속한다고 합니다. 홍보도 하지 않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에 이런 화석이 있는지도 모르는 말 그대로 수수께끼의 초현실적인 화석이라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닌데요. 티라노사우루스의 머리뼈 화석은 물론이고 매머드보다 조상이라고 하는 스테고돈의 뼈까지도 전시되어 있으며 프랑스의 동굴 벽화에도 그려져 있는 털 코뿔소의 뼈까지 전시되어 있고, 거대한 암모나이트는 물론이고 여러가지 바다 생물들의 몇천 년 전 화석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삼엽충과 암모나이트 옆에는 까메오라는 이름으로 이런 모양의 특이한 동전 같은 것도 전시되어 있다는데요. 대전의 국립과학관에 전시되어 있는 트리케라톱스가 약 70%의 보존율이라고 하는데 을지병원의 트리케라톱스는 90%의 보존율이라고 하고, 작년에 역대 최대 크기의 트리케라톱스 화석이 90억 정도의 낙찰받았다는 것을 보면 수십억 원의 화석을 횡한 병원에다가 전시해 놓은 거라고 하네요. 게다가 을지병원에 들어가며 안내 데스크에 화석 보러 왔다고 하니 정말 희한한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며 아무도 안 오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홍보만 제대로 하면 보러 올 사람 많을 것 같네요.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의 또 다른 수집이 있는데요. 바로 마리오 아울렛의 홍성열 회장입니다. 홍성열 회장은 200만 원으로 시작해 현재의 마리오 아울렛까지 설립한 자수성가 인물이면서도 갑질 오너라는 꼬리표도 따라다니는 분인데요. 올해 5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를 시세보다 비싼 26억에 직거래
거래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삼성동 사저도 67억에 한번 샀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사저도 111억에 샀었다는데요. 세 번째로 문재인 전 대통령 집도 사간 것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인 전재국 씨의 허브체험 농장도 118억 원에 인수했었다고 하는데요. 옛 주인의 브랜드 가치를 노린 부동산 투자일 수도 있고, 대통령의 기운을 받으려는 풍수적 노림수일 수도 있다는 추측을 하기도 했는데, 주간동아에서 이 전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한테 사저 매입 의도가 무엇이라고 하던가 라고 물어보니, 전직 대통령 사저를 일종의 역사적 유물로 이해하고 수집하는 개념으로 샀다고 했다네요. 다음은 한 블로거의 식물 키우기 취미입니다. 프로게라는 블로거인데요. 먹는 음식을 잘 키운다고 합니다. 아보카도를 먹고는 씨앗을 커피컵에 심었더니 이렇게 두개골이 쪼개지면서 폭풍 성장의 나무가 되었다고 하고, 망고 먹고 나온 씨앗을 페트병에 심어놨더니 이렇게 쑥쑥 자라서 또 나무가 되었다고 하고, 망고스틴을 먹고 나온 씨앗을 글라스락에 묻었더니 이렇게 싹이 트고 굉장히 많은 화분이 되었다고도 하고, 파인애플을 먹고 나온 윗동을 화분에 심었더니 쑥쑥 자라서 더 큰 화분으로 옮겼더니 이렇게 난처럼 자랐다고 합니다. 결국엔 가운데서 줄기가 올라오며 파인애플이 달렸다고도 하네요. 레몬 먹고 나온 씨앗을 심으면 집안 가득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레몬나무가 태어난다고도 합니다. 아예 식물 쪽 포스팅은 드루이드 퀘스트라는 제목으로 올리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남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취미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해외엔 이렇게 코스트코에 가서 눈알을 붙이는 눈알 빌런이 있다고 하는데, 민폐치곤 귀엽긴 합니다. 어떤 분은 프린터로 수리 중 계단을 이용해 주십시오 라는 출력을 하여 아파트 단지를 산책 겸 돌면서 엘베 문마다 붙이는 취미가 있다고도 하고, 어떤 분은 아이스크림 고르는 척 하면서 다 부셔버리는 취미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작년엔 네이트판에 내 주변 제일 소름 끼치는 취미라는 글이 올라왔었는데요. 주변에 개인 카페 하는 애가 있는데, 심심하면 알바 공고 올려서 면접 보는 게 취미라고 합니다. 좀 예쁘고 유명한 카페다 보니 하고 싶어 하는 애들이 많다고도 하는데요. 불러다가 면접으로 쩔쩔매게 하고 결국 안 뽑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왜 그딴 일을 하냐고 물어보면 재밌다고 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분노하여 그렇게 얕은 생각으로 장사 오래 못한다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었는데요. 글쓴이는 최선을 다해서 증거 모아서 못하게 해볼 것이라는 추가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남편의 특이한 취미생활입니다. 2020년 네이트판에 올라왔던 글인데요. 남편이 연애 때부터 희귀곤충과 파충류를 많이 키웠었다고 합니다. 결혼 전에 글쓴이가 파충류나 벌레 같은 게 싫으니 키우지 말아달라고 하여 안 키운다고 약속하고 결혼을 했다는데요. 그런데 결혼 3개월쯤이 되자 한두 마리 데려오더니 아예 방 한 개를 벌레방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와인셀러를 개조해서 벌레를 키웠다고 하는데요. 그 방에선 날파리들이 항상 날아다니고 먹이로 쓰는 버섯 포자 냄새도 많이 났다는데, 1년 만에 아이가 생겼고,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곤충들을 다 치우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이가 21개월이 된 지금도 계속 키워서 한번 뭐라고 했더니 그 방은 얼추치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젠 물고기에 빠져서 어항이 5개로 늘었고, 지금은 도마뱀 3마리에 거미까지 키우는데 방에다 키우지 말랬더니 대놓고 거실에서 키운다고도 하는데요. 너 혼자 사는 집이냐며 배려 좀 해달라고 했더니 너 혼자 사는 집 아니니까 자기가 하는 거 냅두라고 했다고 합니다. 임신했을 땐 피규어에 빠져서 거실 한켠 5단 수납장엔 피규어가 가득했었다고도 하는데요. 이런 걸로 이혼한다면 너무 사소한 걸까요? 라며 마무리를 짓습니다. 취미가 맞으면 좋겠지만 저렇게 일방적으로 그러는 건 잘못이라며 이혼하고도 남겠다는 글이 배플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후로 후기도 올라왔는데, 어항 5개는 작은 어항이 아니라 탱크 어항 같은 거라서 엄청 크다고 하고, 거실에 들어가면 물비린내가 장난 아니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청소도 제때 안에 곰팡이가 어항벽에 뒤덮이기도 한다는데요. 시댁에도 이야기했었는데 이미 아내가 싫어하는 거미와 파충류들은 시댁에서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먹이용 귀뚜라미가 튀어나와서 거실과 방에 출몰한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글쓴이가 결혼생활
4년 동안 참아왔고 당신이 정리 안 하면 내가 나가는 게 맞다며 월세든 고시텔이든 방 알아본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애초에 너가 나가고 싶어서 변명하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했다는데요. 결국 정리한다고 하며 카페와 밴드 같은 데 올려서 어항 3개 팔고 거미와 도마뱀 1마리는 시댁에 가져다 놓고 현재는 도마뱀 2마리와 어항 하나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고 느낀 점은 동물을 키울 때 끝까지 책임진다는 느낌이 아니라 좀 데리고 있다가 질리면 팔고 다른 개체로 데려오는 식이었다고 하네요. 물론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은 자유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는 취미가 되는 순간 취미가 아닌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